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조적 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치는 예전 조적조 구법에서의 계구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축적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꼬르비주의 시대, 즉 건축자재의 혁신과 그에 따른 자유로운 인면이 발달된 이후의 시대에야 비로소 계구부 형성에 더 이상 아치가 필수 요소는 아니게 되었겠지만, 철의 사용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계구부의 인방을 감내할 수 있는 강성을 가진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치는 아마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아치 형태를 보시면서 각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아치의 형태입니다. 먼저 홍해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게 모두 다 홍해돌입니다. 홍해돌이라고 하고요. 아치나 볼트 구조에서는 이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자체의 형태를 이용해서 견뎌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쐐기 모양의 홍해돌이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하고 가장 마지막에 시공되는 이 부분, 이 홍해돌을 바로 이맛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홍해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돌인데요. 보통 다른 홍해돌보다도 돋보이는 미려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인 장식을 해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야구 용어에서 이루를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이루 모양을 보시면은 이 이맛돌하고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하단부 첫 번째 쌓는 홍해돌을 아치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프링거라고 합니다. 이 아치굽 스프링거를 받치는 베이스를 바로 아치굽 받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임포스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참고로 아치굽 받침의 상부면, 즉 아치굽이 올라가는 그 면을 홍해바지, 이 면이죠. 홍해바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치 높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면이 되겠죠. 그럼 아치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바로 홍해바지, 즉 아치굽 받침의 상부면, 이 면이 되겠죠. 이 면부터 이맛돌, 즉 키스톤의 아랫면까지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아치의 높이입니다. 영어로는 rise라고 하죠. 이 길이를 아치 높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홍해돌의 바깥둘레는 이 바깥둘레가 되겠죠. 이는 갓둘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익스트라도스. 그리고 이 내호, 이 안쪽 둘레는 말 그대로 안둘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트라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안둘레의 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안둘레 면은 소핏이라고 합니다. 소핏이라고 하는데 현대에서는 처마 아랫면을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갓둘레와 안둘레 사이의 거리, 즉 홍해돌의 두께가 이렇게 되겠죠.
너무 얇을 경우에, 이 두께가 너무 얇을 경우에는 홍해돌 자체의 구조로 상부의 하중을 받아내지 못해서 아치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해당 아치에는 추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력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위에서 힘을 받아서 내리면 이 추력이 이 위에서 오는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하중 분포가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이런 추력선, 영어로는 thrust line이라고 하는 이 추력선이 반드시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홍해돌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지 못해서 이 추력선이 이 홍해돌의 두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아치는 장기적으로는 붕괴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아치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연속된 아치를 보면서 몇 가지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연속된 아치라고 한번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설명드릴 요소는 헌치입니다. 헌치. 많이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이렇게 헌치라고 쓰고, 이 헌치라는 거는 보통 건축에서 종종 사용되는 요소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엉덩이, 둔부 혹은 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건축에서는 구조체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배수로가 있다고 보면은, 콘크리트 배수로, 요즘에 PC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단면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주죠.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헌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헌치라는 것은, 만약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치가 없이 바로 각을 줬다고 하면은 이 각진 부분에서 응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이 쉽게 파괴가 되는데, 헌치로서 그 부분을 한번 막아주는 거죠.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응력의 집중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헌치입니다. 그 헌치의 어원이 바로 이 아치에서는 이 이맛돌에서 아치 굽까지의 곡선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모두 다 헌치입니다. 같은 개념,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원래 계고부가 이렇게 네모나게 놨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헌치라고 같은 개념 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헌치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스팬드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팬드럴인데요. 현대건축에서는 캐노피 하부 마감재 등을 스팬드럴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스팬드럴은 여기 아치와 아치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삼각형 형태 면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장식을 해놓죠. 예를 들면 이런 모양에 맞게 장식을 하려면은 이렇게 날개를 가진 천사 정도가 많이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 면을 스팬드럴이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치의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아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치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평아치, 원아치, 그리고 뾰족 아치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평아치입니다. 평아치는 아치의 하부 중심에서 방사되는 선에 따라서, 하부 중심이 있으면 거기서 방사되는 선에 따라서 나누어진 홍해돌이 수평으로 구분되어진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 평아치입니다. 일반 평아치고, 이 아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식 평아치예요. 차이라면은 이 한 점에서 집중된 방사면이 아니라 각자 평행한 방사면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그림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아치입니다. 영어로는 라운드 아치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아치가 이 로만 아치입니다. 로만 아치. 우리가 흔히 아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아치가 거의 대부분 로만 아치인데요. 이는 반원형으로 안 둘레가 구성된 아치고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아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상심 아치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틸드 아치, 스틸티드 아치. 스틸트라는 것은 이제 보통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치가 하부처럼 이렇게 하부의 기둥처럼 연결된 아치를 상심 아치, 스틸티드 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는 마제형 아치 혹은 편자형 아치, 영어로는 홀슈 아치입니다. 딱 그림을 보고도 상상을 하셨겠지만 이 말 그대로 말 발굽 모양의 아치이고 이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계란 형태의 모양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계란은 그 단면으로서 굉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결혼 아치입니다. 영어로는 세그멘탈 아치라고도 하고요. 원아치 중에서는 높이가 가장 낮은 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소 난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스켓 핸들 아치라고 합니다. 바스켓 핸들 아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란한 두 가지 원 그리고 또 한 축을 가지고 있는 큰 원이 합쳐진 형태의 아치인데요. 이것은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삼심원 아치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뾰족 아치입니다. 영어로는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고요. 고딕 아치와 튜더 아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선 고딕 아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중심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심점으로 발생되는 호의 일부분 그리고 이 중심점으로 발생되는 호의 일부분이 합쳐져서 형성된 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튜더 아치입니다. 튜더 아치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고 그 외에 또 먼 곳에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진 그런 형태의 아치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내부에 네 개의 중심이 있는 아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말씀드린 아치의 종류는 세세한 부분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양과 그 아치의 이름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